자, 계속해서 한번 이제 결격 사유 보시면은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는데 박스 문제로 나올 거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꼭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박스에 10조에 보시면 12개, 정말 아주 많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개하지 말아라. 사무소 정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시공구청도 오지 말아라 게입니다. 자격증은 줬는데 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의의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 매수인 사고 치고 나중에 손에 크게 입힌다. 우리 보통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은 우리 전 재산입니다. 그거 한꺼번에 날려먹으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살 의미가 아예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중개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70페이지에서 이제 조금 이제 분리를 해놨습니다.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능력을 좀 제한받는 사람,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그리고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들, 그리고 파산 선고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개하지 말아라. 1번, 2번, 3번 정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미성년자가 정말 1번 타자였죠. 나이 어린 사람들 중개하면 안 된다. 아예 돈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냥 술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써버렸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책임져라. 뭐 어떻게 책임지나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지 말어. 사무소 근무도 하지 말어. 게임입니다. 자격증은 줬는데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그냥 나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고 하다 혼인해도 안 된다. 그래도 결격 사유다. 내용 많이 써놨습니다. 그냥 미성년자 그 정도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피성년. 자, 피성년 후견이 사물 처리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결여였습니다. 결여 아예 없다. 아까 1%만 딱 써놨습니다. 자,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그 정도만 딱 하고 나머지는 아예 모릅니다. 정말 비가 오나 안 오나 아예 우산만 쓰고 다니시는, 또 뭐 이쁜 건 안 하고 머리에 꽃이나 꽂고 다니는 분이 바로 요 피성년 후견이 뒤에서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돼. 뭐 시험 합격도 어려웠겠지만요. 합격하고 났더니 나중에 정신에 문제가 생겼네. 이런 사람들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이건 선고입니다. 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머리에다가 핀만 꽂고 다닌다고 여기다가 피성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선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의사 소견서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문제 있다라고 판단된 사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함부로 선고하지는 않을 거고요. 내용은 묻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피한정. 한정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비 올 때만 이상하고 비 안 오면 또 멀쩡하고, 이런 사람도 피한정 후견이. 그럼 비 안 올 때만 할 건가요? 중개업을. 이건 말이 안 될 거니까 하지 말어. 애초부터 하지 말어. 사무 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아무리 봐도 피특정 후견인은 없습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괜찮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로 2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뭐 되지 않은 사람? 복권.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럼 반대로 복권이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돈 다 갚고 또 일정한 기간 지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복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복권 받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돈을 다 갚았어도 아직 복권 안 되면 권리를 회복해 오지 않으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꼭 선고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집행을 다 끝내고 나왔다. 집행 종료. 그리고 가석방을 뭐한다? 포함한다입니다. 잔영기까지 더 보태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면제된 날로부터 또 뒤에가 몇 년이 붙어 있다고요. 못 믿겠다. 3년. 그입니다. 또 교도소 간다.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은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만 아까 만기 석방 봤네요. 잔영기 있다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석방도 봤네요. 무기징역자 잔영기가 자금같이 10년입니다. 총 다 해서 13년이 지났을 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도 된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집행 종료, 만기 석방, 그다음에 가석방, 그리고 무기징역자 가석방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다는 아까 형의 시효, 외국에서 형 받았다, 그리고 특별 사명, 하다 공소시효, 그리고 일반 사면은 일반적으로 사면 받는 거 국회 동의 받아서 국경일에 특정인들 정에다가 내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즉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짠좀 내려와서 이제 2번 이제 특별 사면 옆에다가는 일반 사면 즉시. 그다음에 디귿번 옆에 여기는 이제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서 시효가 완성됐을 때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왼쪽에다가도 공소시효 즉시 3년 X. 꼭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스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내용보다는 해당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항상 유예는 무슨 기간이 있다고요? 유예기간. 만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러면 1년만 유예기간만 그입니다. 계산하기 아주 편합니다. 3년 계산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형성권은 계산하지 마세요. 라고 신경만 좀 쓰면 된다는 겁니다. 유예 몇 년 그랬으니까 그 기간만 결격 사유, 나머지 지나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격 취소. 딱 기간만 몇 년이라고요? 3년. 시험장에도 못 가고 근무도 안 되고 뭐 등록 신청도 당연히 안 되고 계십니다. 이제 자격증도 잃어버렸구만.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소인들은 하면서 7개. 우리 소수가인데 그 7개는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불행의 숫자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격정지, 자격취소도 한 문제 과목으로 꼭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등록 취소 몇 년이라고요? 3년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등록 기준 미달이라든지 미달은 얼마든지 채우면, 아니면 3년 지나도 못 채우면은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해서 이런 것들은 아예 3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뭐 사망하신 분이 3년 후에 관을 열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해산 3년 안에 등록 신청도 가능하고요. 기준만 갖추면 3년 후에도 등록 기준을 못 갖추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3년하고 관련이 없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이런 놈들은 3년하고 관련이 없다. 가끔씩 나올 때가 있다. 사유를 따져보면 정말 3년하고 관련이 없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업무정지 받았을 때 이제 폐업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무슨 기간만,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등록 신청 안 되고 근무도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이제 5번에서 하여튼 무슨 당시인가, 정말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들, 사원들 꼼짝 말아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업무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받았을 때 발생 당시인가 처분 당시인가 게입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우리 개업공사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 이것은 이제 발생이지 처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가면 발생, 위에다가는 처분 X, 처분한 당시. 그래도 정말 표가 안 납니다. 도대체 어디가 틀렸냐라고 계속 정답 없다고 헤매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생 당시에 임원, 그리고 사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아니다. 그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법인의 임원 사원이었을 건데 당해 우리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가 되지가 않았을 때, 하여튼 여기서 포인트는 발생했을 때 임원 사원이다. 처분 당시가 아니다. 자, 문장만 갖고 나올 거니까요.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발생에다 동그라미 크게 넣으시고 처분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 자, 금액을 조심해라. 6번째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 법을, 다른 법은 아예 안 따집니다. 맨날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아니고요. 형법을, 건축법을, 국토법을 전혀 관련 없습니다. 어르지 뭐라고요? 우리 법이 5천 거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300만 원 이상의 저쪽에다 썼네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얼마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여긴 징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금형. 그리고 이 법 하나만, 공인중개사법 하나만, 개인 또 공법 교수님만이 강의하는 뭐 주택법,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법 하나만 하다 그리고 300만 원 그리고 3년 하다 300만 원도 꼭 동그라미 잘 올리셔야 됩니다. 금액 속이나 볼 거예요. 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기업번, 니은번 쭉 해서 1번 정도까지는 쭉 한번 봐주시고 하다 금액이 있다, 몇 년이 있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6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여기 이제 얼마 기간 준다고요? 넉넉하게 시간 주겠다.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결격사유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효과는 등록 신청이 안 돼요. 등록 신청하려면. 그리고 등록 신청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네요. 등록 취소 절대죠. 그리고 아예 나가라, 해소시켜라.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뭐 효과라든지 앞쪽에 내용들은 안 나오긴 할 건데 하여튼 사유만 12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회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을 쭉 가면은 2월 이내에 해소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괜찮다. 해소해도 등록 취소한다. 해소해도 결격이다. 그건 아니다. 좀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보냈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네 번째 조회. 알아보려고 시군구청에다가 조회해보거나 주민센터 등에 조회해보거나 다 조회해본다. 경찰서에 조회도 해본다. 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회한 후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등록 신청 받아줄게. 요 소리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우리 기출문제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박스 문제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누굴까요? 해당하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누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한번 이제 문제 한번 와보실까요? 꼭 이런 형태는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갑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등록 신청해도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결격이 아닌 사람 누구냐?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벌써 2년, 아까 몇 년이더라?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벌금이나 그리고 징역전 선고도 죄다 몇 년? 3년입니다. 3년. 3년 정도는 지켜볼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실까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3년도 아니겠네요. 시험장 못 가겠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그 다음에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자격 취소 몇 년이었나요? 3년입니다. 3년. 자격 취소된 후 2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험장에서는 시험장 5년 동안 못 갈 거고 자격 취소가 됐으니까 몇 년? 3년. 3년 동안은 중급 등록 신청이라든지 근무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당연히 없을 거니까 등록 신청 안 될 거고 그리고 소속으로 아니요. 이제 자격증 없으니까 중개 보조 커피 타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기억하셔야 됩니다. 2년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리고 자, 2번. 하다 법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실형의 선고입니다. 만약에 도로교통법으로 벌금형 그랬으면 결격 사유가 아예 아닙니다. 거긴 3억이라도 괜찮을 겁니다. 자, 갑이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근데 조심하실 게 금고 이상의 아까 11번째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그럼 4번으로 확 와야 됩니다. 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집행이 종료가 됐다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않았으면은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고 합니다. 3년은 지나가라 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갑이 등록하지 않는 인장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소속이겠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근데 그 정지 기간 정지 기간 3개월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 쉽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 들어간다. 아까 7번째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사인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 돈 없어서 망했습니다. 근데 해산에 무슨 3년 관련이 있나요? 3년 후에도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 신청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근데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관련 없죠. 그입니다. 해산. 그리고 사망. 3년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등록 기준 갖추면 등록 신청. 그리고 3년 후에도 등록 기준 갖추지 못했다. 3년 적용 안 되니까 그때는 등록 신청이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3년 관련 없다. 라고 해서 우리 4번이 바로 등록 신청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4번 정답은 여기 있다.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갑이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거부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거인 세명하면서 배울 겁니다. 업무정지 처벌 받았고요. 그리고 폐업 신고를 했네요. 근데 그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됐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아니, 뒤쪽에 이제 우리 77페이지 이제 OX 문제 같은 걸 정말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길목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지문들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77페이지에서 이제 1번을 보실까요? 자, 1번도 정말 치사하죠. 이렇게 유사하게 내봤다는 겁니다. 가로를 보세요. 잔악계나 불조심 잘 신경 쓰세요. 입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인데 누구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의 게임이다. 아까 동그라미 있고만요. 게임이다. 제외. 소속은 안 된다. 나와서 소속을 떼고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임원사무도 될 수 없어. 자,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앞에 공인중개사 맞고 법인이 아닌 자 맞기는 맞았는데 가로에 소속이 틀렸습니다. 정말 어이없네 이러실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은 틀려볼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시험장에서만 가서 안 틀리면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나름대로 어렵지 않고요. 4번 무슨 반명원판 사진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했구만. 신여사 요건용 사진 봤을 겁니다. 이제 사진이 커졌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5번도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누구는 외국인, 그죠? 외국인 그렇습니다. 입증서류 내라.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는 고용신고할 경우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우리 개업이 그렇습니까? 소속도 안 그래. 중개보조도 안 그래. 알아서 조사해. 외국인만 아니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사무소나 얻으라, 교육이나 받으라, 자격증이나 내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격증도 이제 뭐 여기도 이제 교부를 확인하는데 우리 실무 때는 사실은 내긴 내야 됩니다. 뭐 시험장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5번 여기도 이제 X 말이 안 되고입니다. 뭔 증명 서류. 그다음에 6번 쪽에 보실까요? 6번 여기도 열을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치사하게 앞쪽에 다음 달 여기 빠졌습니다. 먼저 우리 등록관청은 맞습니다. 박스에 6개 있었습니다. 자, 등록이나 행정처분, 등록주소 업무정지, 그리고 신고, 이전신고, 고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행정처분대장, 대장이 있습니다. 자, 통지서에다가 기재해서 근데 그냥 열을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음 달이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치사하다. 다음 달 열흘 이내에 공인중개사 협회랑 뭐한다? 통보한다. 입니다. 다음 달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도 또 개인 또 7일 또는 20일, 30일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달 열흘까지 정말 열심히 생각하다가 통보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7번은 그냥 너무 간단하고요. 말이 안 되고 이중으로 등록해서 이중으로 소속해서 어떻게 중개하냐고 곁들여서 가야지. 고소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쪽에 볼까요? 우리 8번도 우리 시험 문제 많이 가깝습니다. 나 먼저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데 열흘 아니오게입니다. 아까 협회입니다. 얼마? 7일. 딱 일주일. 우리 서식에도 저 끝에 보면은 7일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일 때문에 열흘 틀렸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이 나한테 서면은 맞았는데 열흘이 틀렸다. 이렇게 길목 찾기가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여러 번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9번, 10번 정도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냥 옳은 지문이니까 간단하게 보시고요. 우리 시험 보실 때는 틀린 지문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옳은 지문을 그냥 간단하게 봐주고 이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바꿔보기도 하고 포함이다 그러면 제외라고 바꿔보기도 하고 자꾸 문제를 바꿔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 알게 돼요.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우리 4장에서는 이제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여러 정말 문제가 여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한 막 6, 7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 휴업, 그리고 겸업, 그다음에 뭐 고용인도 매년 나오고요.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다 맞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용인 신고가 나왔는데 우리 고용인 종업원들 얘기합니다. 옛날에 사용인 그랬습니다. 뭐 사람이 물건입니까? 사람을 쓰게 이러다 보니까 고용인, 우리 고용했다고 하잖아요. 고용한 사람, 고용인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될 거니까요. 특히 이제 이 책임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기 4번에 나오네요. 책임은
어떻게 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먼저 우리 거영인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니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6개 정도, 한 7개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긴 좀 아예 한 단원에서 아주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꼭 신경을 써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80페이지에서 이제 고용인, 우리 종업원을 고용 안 할 수가 없을 건데 고용인의 바로 이제 신고라든지 그리고 여기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종업원이 사고를 쳤을 때 책임져라라고 해서 책임지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신고를 정말 많이 써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들어왔다 신고, 나왔다 신고라고 해서 신고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 이제는 다 열일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고용했습니다. 고용신고. 당연히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겠죠. 시장군수구청장님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언제? 그리고 나갔다 신고. 옛날에는 해고 신고 그랬습니다. 그럼 해고 안 하면 나갔을 건데 그러면은 신고 안 하냐? 그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 종료 신고. 문장 잘 바꿔놨습니다. 종료 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에 그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료 신고 계속 내네요. 무슨 여기다가 30일 이미 늦었구만. 7일 그랬을 때가 헷갈리고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업무 개시죠. 등록 신청 때도 가능하지만 업무를 개시를 하기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 전. 걔도 여기다가 열을 그러면 X입니다. 이미 늦었어. 그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여한다. 그입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다. 그입니다. 이건 잘 안 되긴 했는데 등록 신청 때도 고용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고 여기가 하여야 한다. 그입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열을 정말 자꾸 내네요. 열을 열심히 생각하다가 신고해라 이런 소리 합니다. 열을 이내에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당연히 등록관청에. 자, 이내에. 근데 여기서 이제 7일 자, 이런 게 정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자, 일주일은 아주 애매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종업원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 신고해 놓으면 또 다시 또 고용 신고해야 된다고요. 나갔다 들어왔다 신고하느라고 정신없어 바빠 죽겠다 이럴 겁니다. 이러니까 7일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엉뚱했습니다. 무슨 30일을 자꾸 내는데 뭐 아예 한 달 정도 줄까요? 말이 안 된다고입니다. 열흘도 많이 줬구만 15일도 당연히 아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날 숫자 바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근데 100만 원이나 과태료 갔습니다. 아니요, 업무정지입니다. 사무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 취소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요 소리입니다. 업무정지인데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별표. 아직은 여기는 안 내봤습니다. 별도의 표가 있는데 또 어느 분도 별표 이러니까 또 요거 별표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별도의 표. 저 뒤에 가서 볼 겁니다. 별표는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는데 가장 낮은 1개월입니다. 자, 1월 너무 가혹하니까 3개월은 안 때릴게. 자, 1개월이 맞습니다. 별표가 대부분은 3월이 있는데 3월은 아니고요. 3월도 아니고 그리고 6월 너무 세다고입니다. 뭐 금쟁이나 종업원 나갔다 신고 여기서 이제 종업원 결격 사유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6월.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보다는 우리 책임 부분이 요 책임 부분이 정말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조금 많이 좀 어렵다. 밥상 3개. 그리고 조심하실게요. 여기도 자꾸 냈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합니다. 행위에.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하게 모든 행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사무소 나가서 누구 신나게 두들겨 패고 왔다. 그거는 종업원 집할자입니다. 모든 행위라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상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업무상. 근데 업무상 행위로 좁혀놨는데 꼼짝 말아라. 업무상 행위나 개업 공인주사 행위로 본다. 무슨 민법 시간도 아닌데 이거 추정한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분명히 민법 교수님 들어가갖고 이게 민법 문제인 줄 알고 냈을 겁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추정은 본보기입니다. 뭐 추정한다? 아니요. 범위를 좁혀주더니 꼼짝 말아라. 그러니까 책임져라 그러면 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단독행위고 형성권을 날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는 추정한다는 소리는 아예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본다.
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민사책임. 민사책임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하여튼 책임 밥상 3개는 다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종업원 고용인 종업원이 아예 사고를 좀 쳐놨다는 겁니다. 1,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을 손을 입혀놨습니다. 1,000만 원의 손해. 우리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근데 종업원 고용인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꼼짝 말아라. 그러면 종업원이 사고 친 거 누가요? 우리 사장님이 사고 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라고요? 정말 아예 금액 똑같습니다. 여기도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정말 이렇게 책임지기 싫으면은 종업원 문단속 잘 하세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대, 부진정이라고도 쓴데 연대. 연대에서 책임져야 된다. 연대 책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의나 어디 가면 이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진다. 이런 내용들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큽니다. 여기 이제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는 무과실 책임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얘밖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업원한테 순번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형사책임. 형사책임에서 정말 예외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올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이 징역이나 그럼 저기 3년이나 그리고 1년짜리 요 징역 벌금이 있을 겁니다. 자, 징역이나 벌금. 요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누구 또 마찬가지 나왔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긴 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한테는 징역은 없네요.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가해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런데 어떻게 책임질까요? 징역은 너무 가혹할 겁니다. 징역은 없고 뭐만요? 벌금만. 이렇게 벌금만. 자, 벌금형만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동일한 벌금형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뭔 동일한 그냥 같은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처한다. 여기가 500이고 여기는 1000이고 반대로 여기가 1000인데 여기는 500이고 라고 금액은 우연하게 같을 수는 있겠지만요.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험 문제 15일 때도 동일한 벌금형을 가한다. 자, 그건 아닙니다.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고 하지 동일한 벌금형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엉뚱한 소리 썼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둘을 나란히 보라니까요. 이렇게 둘을 나란히 보라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하실 게 이제 먼저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이렇게 상당한 주의. 그 다음 이제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으면 입니다.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벌금 있다 없다. 근데 또 개인 또 상당한 주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없다. 여기 또 행정상 책임 없다. 아니요. 벌금 없다. 자, 이런 경우는 벌금이 없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있어.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도 근데 이거는 종업원 때문에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근데 등록 취소 될까 안 될까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정말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입니다. 자, 그래도 등록 취소는 된다 안 된다? 등록 취소는 안 된다. 등록 취소는 되지 않아요. 하여튼 여기는 아주 그냥 무수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거의 그냥 한 5문제 내면 여기는 한 4번, 5번 낼 정도로 항상 여기는 잘 안 빼먹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답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는 그냥 상당한 주의를 해도 벌금이 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한다. 입니다. 아니면 등록 취소된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형벌을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벌금형도 아니고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밥상 3개죠. 밥상 3개가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오면은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최악의 사망일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 책임. 근데 이 행정 책임이 정말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문 닫아 3년 동안 그 정도 아주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고용인 쪽에서 하지 말라는 금지 행위를 사무소 비우니까 그렇겠죠. 막 초과해서 보수를 받거나 소속 공인주에다가 자기 집을 의뢰인에게 팔거나 사거나 이랬을 때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꼭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집니다. 이중소속입니다. 밥 먹고 계속 없어지면요. 한번 밥 먹고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선글라스 끼고 게임입니다. 만약에 이중소속을 했을 때 그러면 이 행위가 누구 행위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의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먼저 금쟁이면 등록 취소. 근데 상대적과 절대적으로 다를 뿐입니다. 자, 등록 취소를 당하거나 그리고 우리 금쟁이는 이제 업무 정지도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재량이 있으니까. 근데 이중 소속은 무조건 절대적입니다. 업무 정지도 없습니다.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정보는 받지 않고 여기입니다. 정보는 받지 않고 물론 우리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 정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개 보조를 치게 되면은 우리 중개 보조는 전혀 제재가 없을 거고요. 누구만 개업 공인주사만 대위 대신해서 책임을 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깨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대위 이렇게 대위 책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봤습니다. 뭐 상당한 그리고 상당한 주를 했을 때 그래도 대위 책임 그리고 뭐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래도 무조건 책임 등록 취소를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시라.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만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여기도 간단하면서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혼자서 영어 못하죠. 게임입니다. 종업원을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신고 잘해야 되겠죠. 문단속 잘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밥상 3개가 우르르 몰려옵니다. 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나 먼저 고용신고 보실까요? 일본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네요. 첫 번째 들어왔다 신고. 들어왔다 신고, 나왔다 신고. 자, 고용신고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리고 언제는 할 수 있다고요? 등록신청 때. 등록신청 때는 바로 할 수 있다. 고용신고 꼭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누구한테 괜히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첨부한다. 아니다. 안 낸다. 위조해서 내니까 가지고 오지 말어 그럽니다. 가지고 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요. 사무소 벽에다 원본이나 잘 걸어. 요소를 할 겁니다. 시 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도지사님 자격증 주셨습니까? 갑판 때 누가 저기 시장님이 구청장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하여튼 외국인은 결격 사유 없음을 입증해라. 외국인만 조회가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에 이제 종료 신고 정말 여기가 아주 많이 남았네요. 나갔다 신고 업무 정지 당해요. 들어왔다 신고도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 당해요입니다. 언제라고요? 열흘. 정말 열심히 생각하다가 우리 집 나간 며느리도 열흘 되면 꼭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비밀번호로 바꿔버리니까 입니다. 열흘 이내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10일에 꼭 동그라미를 씌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저기 끝에 가면 열흘.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는 맨날 숫자 바꿔. 그러셔야 됩니다. 열흘. 7일 아니다. 지체 없이 아니다. 15일도 아니다. 시험 문제 몇 번 내봤다. 30일. 연거푸는 잘 안 내는데 그리고 비슷하게는 안 내는데 30일은 한 2번인가 나와봤습니다. 똑같은 숫자로. 그냥 답을 알려줬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고용신고. 우리 고용신고 같은 경우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PC로 입력해서입니다. 꼭 방문해서 아니오게입니다. 방문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그냥 정부 24 들어가서입니다. 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물어보니까 하여튼 인터넷도 가능해. 여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나갔다 신고는 없는데 하여튼 고용 신고는 가능하다. 누구 고용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제재가 정말 나와 있습니다. 업무 정지, 사무소 문 닫아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 닫아라. 대신에 별표 1개월로 많이는 안 때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박스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업무 범위가 이제 우리 앞에서 용어에서 봤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행위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도 할 수가 있고 업무 수행도 할 수가 있고 확인설명서 거리 가서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의무는 없지만 해도 괜찮고 중개 보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커피 타고 청소만 하는 일입니다. 자, 운전만 하는 일, 앞만 보고 가야 되고 나중에 괜히 또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아주 마스크를 씌워놔야 됩니다. 계속하면 그냥 재봉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 여기는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똑같이 책임지게 할 거야. 연대 책임. 그리고 고의과실이 없어도 만약에 손해를 입혀놓으면 개업공사가 똑같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상당한 주의를 했다,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그리고 무과실 책임 요 정도만 포인트를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우리 판례에서 정말 책임 많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우리 개업공사가 사무소 비우니까 그럴 겁니다. 그리고 중개 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3천만 원, 금액이 많으면 막 5천도 될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 중도금 치른다고 왔는데 막 계약금 받은 줄도 몰랐습니다. 정보는 조용히 사라졌고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업무상이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천이면 5천만 원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슬픈 사연도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형상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책임 있으면 다 책임져라 라고 범위를 좁혀주는 것 같더니 상당히 해석은 넓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여튼 사무소 내면은 꼼짝 말아라. 판례 내용들만 쭉 간단하게 특히 뭐 1번, 2번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2번 쪽에서 이제 바로 여기는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무과실이다. 정말 아주 민사는 책임져라 그러면 예.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 예. 요 소리밖에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문단속 신경 써라. 손해배상 책임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세 번째 이렇게 업무상 모든 행위 아니다. 그리고 본다다 추정이 아니다. 하다 별거 갖고 시험 문제 다 낸다. 자, 이 정도 아주 계속 봐놓으면은 쉽게도 답은 찾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행정상으로 왔습니다. 행정상입니다. 밥상 세 번째 아까 보셨던 행정상. 여기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쟁이를 하거나 이중 소속을 하거나 몇 가지는 안 될 겁니다. 뭐 금쟁이 이중 소속 말고는 거의 없을 건데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개업공사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소속은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우리 개업공사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 나온다. 아까 벌금에서는 등록 취소 없어도 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둘을 나란히 벌한다. 양벌입니다. 양벌. 동조에 규정돼 같은 조에 규정돼 벌금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은 벌금이지 징역은 없다. 그리고 자격 취소된다는 여기는 없다. 그럽니다. 그냥 벌금형 돈만 내면 돼. 그리고 등록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것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관리를 게으르지 않았을 때는 여기는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책임 없다? 벌금 책임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번에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조문에 나온다는 50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예전에 뭐 동조라고 했는데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동일한 벌금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세 번째 끝에 가시면 해당 조의 규정대 그냥 벌금형 동일한 X. 거기 옆에 공백 많네요. 여기입니다. 파트라고 되어 있는 그 옆에다가 동일한 X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아래쪽에 한번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문제풀이에서 고용인신고인데 옳은 것. 자, 이런 문제가 아주 정말 괜찮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좀 옳은 것. 그래서 틀린 구석이 뭐가 있나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최근에 가장 나왔던 좋은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 답은 정말 아주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먼저 소속 공인주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맞죠? 정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방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1번이 맞았네요. 정말 이 정도에서 답 나오면 바로 가야죠. 자, 2번에 이제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한테 중개보존인데요. 자격증이 있나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럽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겠죠. 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자, 시험장에서는 많이 긴장하니까요. 지금 중개 보존을 보고 왔는데 문장 길어지니까 중개 보존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답 여기 있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콕 찌르고 또 화이트 이쁘게 1번 지우고 2번에다가 콕 하고 가실 겁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중개 보존은 고용신고 일전 2년이네. 근데 중개 보존인데 무슨 실무 교육입니까? 지금 기출 문제입니다. 아니요, 직무 교육. 저기 가서 교육을 배울 건데 커피 타는 직무 교육 틀렸다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4번 정말 30일 나왔죠. 고용관계 끝나고 나서 얼마라고요? 10일. 무슨 30일 내 신고를 하냐고 4번은 이미 틀렸고 게입니다. 맨날 이렇게 숫자 바꾼다. 그다음에 자, 우리 5번에 이제 외국인을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할 경우는 공인주사 자격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낸다 안 낸다. 그때는 외국인 내 건 다 필요 없다 게입니다. 여기는 첨부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첨부하지 않는다. 아까 결격 사유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지 자격증 내라는 소리는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자, 5번은 약간 애매했습니다. 자, 5번도 틀렸다.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고용신고, 들어왔다 신고, 종료신고, 나갔다 신고, 그리고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등록 신청 때 같이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이제 서식에서 다음 중에서 이 고용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것은 정말 시험 문제가 심하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서식 내용들은 꼼꼼하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신고인은 누구고 개업공사는 이게 법인인지 그리고 공인주사인지 부칙인지 체크해라. 갈매기 모양으로 됩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등 그다음에 고용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우리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증 누구한테 받았니? 저기 끝에 가면 나와 있을 겁니다. 경기도지사, 인천시장님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첨부할 필요 없다. 외국인도 필요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건수구청장님 받으세요. 그리고 수수료는 여기는 없습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정리하는 내용들 그리고 밑줄 그는 내용들 잘 정리를 해서 이제 한 문제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다 고생하셨습니다.